119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머리를 박고 시작을 하라라는 어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 뭐 네. 고객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 고객선도 항상 열려 있고 모든 댓글 저희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머리 받고 시작하자. 저희 일단 미션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펜터지님이 예. 입 한 대씩만 때리고 시작하자. 예. 아, 잔인하시네요. 그냥. 예, 근데 뭐 또 틀린 말, 저도 한 대를, 예, 그렇습니다. 뭐죠? 저희는 고객님의 요구는 언제든지 들어드립니다. 그럼요. 저희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하고 또 틀린 건 틀렸다고 저희 인정하는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1위 농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예. 우리 그 견제 세력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정규 기자가 진행하는 용병닷컴에서 예. 이동환 기자를 저격했어요. 혹시 뭐라고 저격했습니까? 예. 1위 농구에서 네. 유동혁 기자는 조금 아는데 이동환은 잘 모른다. 이 국내 농구판을. 이 정직 선배께서 이렇게 또 저를 저격하셨는데 제가 또 게스트로 몇 번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경쟁자가 되니까 또 이렇게 공격도 하는 저도 조만간 이제 약한 공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공격을 해야지. 그래도 왔으면 그냥 확 해야죠. 그럼 뭐 선배에 대한 리스펙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그래요? 예. 그럼 저는 이동혁 기자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니. 저 뜻이 아니에요. 물론 뭐 저는 용명닷컴을 되게 리스펙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게스트로 많이 나갔었고. 그럼요. 그리고 뭐 용명닷컴에서 틀린 얘기 한 건 없어요. 저에 대해서 칭찬을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역시 저희 1위 농구의 특징, 본인만 살면 된다. 그렇죠. 예. 저도 예. 사실 이 100% 욕먹을 때 네.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부을 들어야 되면서. 네, 그렇죠. 또 웃음이 나오네요. 예. 그럼 우리 이동환 기자가 사실은 저희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게 좀 너무 심해서 뭐 전혀 모른다 이건 아니지, 솔직히. 예. 이동환 기자는 지금 쑥쑥 자라나고 있는 어떤 유망주, 자이언 윌리엄스 같은 그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굳이 자이언 윌리엄슨이죠? 뭔가 어떤 외모적인 부분을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신예인데 예. 지금 이제 이 판에 갓 들어와가지고 쭉쭉쭉 예. 자라나고 있고 잠재력이 되게 높은 그런 꼬였어 지금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 이래서 멘탈이 두부 멘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난해. 예. 뭐 저는 사실 뭐 어떤 저격 다 이런 것들 해주시는 거 좋은 비판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저의 이제 어떤 비료로 삼아서 퇴비로 삼아서 용명닷컴이 똥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걸음으로 삼아서 네. 이제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뭐 이제 선배분들이 보시기에 또 이제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저도 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 정보를 노력을 얻기 많이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KT하고 예. 이대성하고 커넥션을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도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었고 뭐 그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엄청 똥 싸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정신 못 차리는데. 때로 똥도 싸고 그렇죠. 때로는 진수성찬도 차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조선 TV, 조선 라이브? 그쵸. 조선핸드바. 조선핸드바. 예. 난 거기 프로그래밍도 잘 몰라. 예, 거기에서 어떤 예. 우리 고객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예. 이제 손대만 기자가 100%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면서 약간 살짝 패러디를 했다. 그래서 내 적용령이 아닌가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언급들 예, 너무 고맙죠. 오늘 우리는. 제가 사실 예. 조금 전에 KBL 센터 다녀왔는데 네. 또 손대범 편집장 이제 어떤 발언의 주인공이신 손대범 편집장님 만났습니다. 네네. 또 이제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앞으로는 100%는 제발 하지 마라. 99.9라고 해라 그냥. 알겠습니다. 예. 스포츠조선의 소위 꽉 찬 남자 99.9. 예, 이동혁 그렇죠.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5월 셋째 주 KBL 루버 임팩트 1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4부까지 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있느냐 그러는데 얘기할 거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얘기할 게 많고 지금 사실 뭐 FA 1차 기간 끝났다고 하지만은 각 팀 뭐 연봉 협상 상황 그리고 어떤 계약 관련된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 저희가 더 취재된 게 있으니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각종 커뮤니티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KCC, 전자랜드, KT 이렇게 막 삼각 트레이드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요 얘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모비스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모비스가 장재석 선수를 잡았죠. 그렇죠. 그리고 예. 장재석 선수를 잡으면서 드는 이제 모비스 팬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문이 뭐냐면
아, 그러면 이종현하고 함지훈이 있는데 과연 장재석, 이종현, 함지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일단 유재학 감독은 빅맨 2명이 나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어떤 경험이냐면 지난 시즌에 사실 빅3를 갖다가 넣었다가 KCC한테 털리면서 유재학 감독이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빅맨 3명을 넣는 거는 효율적이진 않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모비스는 2대2 공격을 하고 트랜지션을 빨리 하면서 이제 통합 우승을 갖다 차지했었는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비스는 빅맨 2명을 넣을 것 같진 않아요. 현롱 선수가 들어가고 또 빅맨 1명이 넣는 그런 이제 트윈타워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꾸리면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출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함지훈 선수가 살짝 그 노세가 왔기 때문에 장재석 선수가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함지훈 선수는 거기에서 장재석 선수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는 팀별로 어떤 그 매치업 상성이 있는 그런 빅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함지훈 선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골라서 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 상태가 전성기만큼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모비스의 어떤 내부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100%는 아닙니다, 그게. 100%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 절대 안 돼요. 확신하면 안 돼요. 유력도 안 돼요. 그렇죠. 확정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정현 선수가 스스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비스의 내부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를 좀 골라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작 감독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역시 팀 캠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빠졌고 많은 선수들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비스가 객관적 전력보다 순위가 높은 이유, 팀 조직력이 그만큼 좋다. 그리고 시즌 전 준비를 굉장히 잘한다. 어떤 수비에 대한 어떤 그 사이드 스텝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게 팀 케미거든요. 이런 부분을 일단 맞출 거라고 그러고, 이건 기본적인 거지만,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종현, 함지훈, 장재석 선수가 이렇게 있다, 3명이 있다. 근데 이제 모비스는 지금 상황에서는 포지션별로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단 이제 서명진, 김세창, 이현민, 김민구 이렇게 있는데, 이 4명의 가드가 있긴 하지만 가드 쪽에서 뎁스가 살짝 불안하긴 하다. 그래서 어떤 좋은 오퍼가 만약에 온다면 이종현 선수라든가 이쪽 사이드를 통해서 트레이드 가능성도 그런 불씨는 좀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함지훈, 장재석 그리고 이종현이 같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 이제 어떤 취재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함지훈과 양동근,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유지학 감독 지난 시즌 중에 이런 코멘트를 직접 했습니다. 이 두 명은 최근에 보니까 1년 1년 나이 드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진다. 맞아요. 정말 많이 느껴진다고 직접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이거는 다른 이야기로 뭐냐면은 함지훈에게 더 이상 많은 출전 시간을 주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미 또 그걸 느꼈으니까 올 시즌은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함지훈의 출전 시간을 계속 관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장재석은 저희가 이제 FA 이제 시장 열린 상황에서 계속 또 언급을 했었고, 그랬지만은 그 장재석 선수의 출전 시간 자체가 이때까지 커리어 내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에게 또 갑자기 30분씩 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부분은 또 유경혁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최대한 로테이션을 풍부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출전 시간을 관리해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세 명 중 누구도 긴 시간 동안 막 30분, 35분씩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시청자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비스는 배수용 선수 정도가 삼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나중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KCC를 한번 가볼까요? KCC 좋습니다. KCC가 이제 FA 3명을 동시에 영입을 했죠. 유병훈, 김지환, 유성호 이렇게인데, 자, 유병훈의 계약 금액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저희가 또 언급한 예상치 이제 실제 시장가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2.5억. 기존은 3, 4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병훈이 과연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계약을 했느냐, 이 부분이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KCC가 유병훈에게 가장 크게 어필한 것은 이 금액이나 연봉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출전 시간입니다. 출전 시간 보장입니다. 예, 유병훈 본인이 직접 이런 부분을 KCC에서 먼저 강하게 어필해줬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KCC를 선택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기사가 나간 것에서는 뭐 우승을 위해 왔다. 물론 그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전 기회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현재 예상되는 상황은 유병훈은 이정현과 백코트 콤비를 이루면서 주전으로 아마 붙박이로 뛸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김지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자랜드 쪽하고 그 FA 계약 협상이 사실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1위 농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지한 선수는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 요 사이를 원하는데 사실 전자랜드는 거기까지는 줄 수가 없다. 단 전자랜드가 장치를 갖다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 이전 연봉을 2억 8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치를 갖다 마련을 해놓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KCC는 이제 김지한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5억 6천에 4억에서 9억 6천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KCC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찬희 선수보다 김지한 선수를 더 가치 높게 본다라고 했었었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장재석 선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장재석 선수가 모비스로 갔었고 그런 상태에서 유병훈 선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전자랜드 쪽에서 그 오퍼가 왔었고 KCC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그 김지한 선수를 갖다가 잡을 수 있었는데 그 KCC가 지금 보면 뭐 KCC가 김지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KT 쪽으로 주고 KT 쪽에서 뭐 빅맨을 갖다가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각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사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전창진 감독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 선수를 다 쓸 거다. 다 쓸 것이고 그러니까 모비스 이종현 선수를 대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지한이 트레이드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쵸. 데리고 왔는데 또 보내는 거는 다음 향후 FA 영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기본적으로 FA로서 데리고 왔을 때 한 6억에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연도에 뭐 한 2, 3억을 깎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막 말도 안 되게 1억 5천 뭐 이렇게 깎아버리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지한 선수를 다른 데로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로 쓴다 이거는 진짜 쉽지가 않고 그런 면에서는 유병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 카드가 나온다면 유현준 선수 쪽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네. 그리고 KCC는 지금 유성훈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지만 빅맨진이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만약에 온다면 그 유현준 선수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삼각 트레이드 부분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KCC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병훈, 김지환 그리고 유현준 선수를 동시에 쓸 것이다. 그리고 유현준 선수는 내년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상무 입대를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KCC는 지금 유병훈, 김지환을 둘 데리고 온 건 뭐냐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포인트 가드 걱정은 없겠구나. 리그에서 사실 포인트 가드의 어떤 가뭄인데 그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KCC는 지금 한 향후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서 우승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 예. 하려고 해요. 그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그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KCC의 명예회장님. 명예회장님이 지금 명예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명예회장님한테 우승을 갖다 좀 늦기 전에 안겨드려야겠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드진을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센 어떤 그 트레이드 카드가 딱 오면 유현준 선수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지한 중심으로 불거진 이 삼각 트레이드 썰 커뮤니티에서 도는 이거는 사실 무근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유영혁 기자가 얘기하신 것은 이렇게 계약하자마자 선수를 바로 트레이드 해버리면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향후 FA 영입에 악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영향이죠. 물론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근데 유현준 선수의 어떤 가치를 보면 예전에 그 수도권 모팀에서 그 빅맨 한 명, 그러니까 평범한 빅맨 한 명을 데리고 빅맨 한 명과 트레이드를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대요. 나왔는데 전태진 감독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강형택 코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욕 한마디 해주고 그냥 안 된다 그래라 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유현준 선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KCC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팀은 전자랜드. 네, 전자랜드를 한번 가볼까요? 전자랜드는 일단 이제 김지한 선수 현관 보상으로 줬죠. 현관 보상으로 주고 이제 올 시즌 그 어떤 구단 운영의 자금을 갖다가 마련을 갖다가 했고, 그리고 전자랜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모기업이 어렵긴 하지만 유동 감독 재계약하고 올 시즌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단 긴축 재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전자랜드 유동 감독은 사실 김지한 선수는 잡고 싶었던 카드지만 뭐 쉽지 않았던 그런 지금 상태이고, 지금 이제 박찬희 선수 트레이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게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찬희 선수도 알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전자랜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비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박찬희 선수를 받을 수 있는 구단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 연봉도 굉장히 높고 5억 5천이고, 그리고 이 선수를 받았을 때 어떤 우승할 수 있는 어떤 확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박찬희 선수 3점 슛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찬희 선수는 전자랜드에서 당분간 좀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박찬희 선수도 스텝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연봉을 좀 이제 깎든지,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팀에서 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거기에서 좀 고민이 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KT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가 결국 지난주에 이대성을 포기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KT 일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영준과 김수찬을 영입했다. 그렇죠. 뭐 이 정도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 네. 지금 이제 조상열 재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KT는 조상열과 결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선수 본인에게 통보도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대성과의 협상이 이제 갑자기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조상열을 재계약한 상태고, 지금 사실 KT가 가드진이 여전히 불안해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김수찬 괜찮은 선수지만 이 선수를 지금 이제 좀 허언과 뭐 같이 세울 수가 없는 그 정도 기량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KT가 이제 이 영입의향서 기간 동안 가드 추가 보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관측도 일부에서는 있었는데, 뭐 이제 오늘 발표가 났지만 어떠한 팀도 영입의향서를 넣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중에 저희가 2부에서 DB 얘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김창모에게 오퍼를 넣은 팀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김창모가 미계약자 신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퍼를 넣은 팀이 KT라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방향이 바뀌면서 결국 계약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루머 정도가 있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KT가 이제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여기가. 그쵸. 그러니까 엔트리도 살짝 부족하고, 그리고 그 백업 가드 보강도 뭐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김수찬 선수는 게임 리딩을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선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허운 선수가 일단 주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 그 포인트 가드가 필요한데, 이 백업 포인트 가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드 유형은 아니고, 김수찬 선수는 속공에 굉장히 능한 그런 선수이고 수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살짝 이제 트레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대형 트레이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KT는 지금 여전히 지금 이대성과 결별 여기에서 과연 뭐 이대성이 잘못을 했냐, 뭐 KT가 잘못을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커뮤니티나 뭐 다른 이제 뭐 용병닷컴에서도 그렇고 잘 뭐 얘기 좀 해주셨지만, 그 세부적으로 이제 결별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둘 다 준비가 안 된 풋사랑의 결별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약간 썸 타다 끝난 건가요? 썸은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열렬히 좀 좋아했어. 좋아했는데 너무 어려.
우리가 대학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동순이고 여기가 저기 뭐 동안이면 우리 둘이 너무 좋아했어. CC였어. 좋아했는데 그리고 막 결혼까지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서로 성격 차이 뭐 어떤 경제적인 자립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풋풋한 첫사랑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서로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예, 좋습니다. KT가 이대성을 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대성도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대성이 중요했던 거는 돈도 돈인데 자기가 뛸 수 있는 그거. 그렇죠. 서동철 감독 그걸 했었고. 그리고 애초에 사실 KT는 FA 영입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구단인데 이번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서 6억이라는 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동철 감독이 이대성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장 최현준 단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한 4억 5천 뭐 처음에 협상하면 이제 4억 5천 뭐 8억 5억 6억 이래가지고 합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KT는 순수했어. 처음부터 나 다 줄 거야.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6억이야. 대성아 와 이렇게 된 거예요. 대성이래. 이대성은 거기에서 KT의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한다. 충분히 이해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라디오 얘기를 했죠. KT 간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장재석을 놓친 나쁜 남자 오리온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이제 막 흔들었죠. 이대성을 흔들었죠. 너의 갑옷을 벗고 모든 정권을 주고 네가 감독이라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감독. 그래서 싹 흔들렸어요.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서동철 감독은 이대성의 모든 걸 다 이제 하면서 그래도 우리한테 오겠지 그랬는데 이대성이 거기서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대성이 하겠다 그래서 딱 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서 KT가 좀 미숙했던 게 뭐냐면 인센티브 1차 때 원래 이제 FA 인센티브 1차는 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KT는 내심 되게 불안했던 거야 그 부분이. 이대성 우리 큰 돈 쓰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처음에 이제 요구 조건을 뭐 몇 개를 내세웠어요. 뭐 출전 시간 뭐 이렇게 내세웠어요. 내세우니까 이대성이 보면서 아니 오리온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말하고 왔는데 인센티브부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떡하느냐. 그렇게 했고 거기서 서동철 감독과 최준 단장이 오케이 그 인센티브 다 받게 해줄게 해가지고 딱 완전 갈았어요. 갈아가지고 딱 했어요. 딱 했는데 또 2차로 뭐가 걸리고 또 뭐 이렇게 걸렸어요. 그쵸. 걸렸어요. 걸리니까 이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런 기분이 아니니까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딱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서동철 감독이 좀 화가 나죠. 화라기보다는 화도 한데 그게 화가 났는데 안 한다는 건 이거는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 감독도 거기에서는 이제 KT하고 서동철 감독이 왜 미숙했냐, 그러니까 왜 첫사랑 같이 그렇게 풋풋했냐. 그거는 그동안은 이대성 같은 그런 거부를 갖다 데리고 오기가 사실 오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마음먹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과연 이대성과 호은이 좀 진짜 잘 어울릴 것인가. 그리고 이대성이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갖다가 하다가 서동철 감독도 그 부분에서 이대성에게 좀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과연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수정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서동철 감독이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만약에 이거는 이대성이 수정을 안 하게 되면 팀이 완전 망가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곤란하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회의를 했을 때 KT에서 이대성과 결별 통보를 하게 된 풀스토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두 그러니까 친구들이라고 우리 KT 친구와 이대성 친구가 서로 좋아했던 건 맞아. 좋아했던 건 맞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막 걸려. 그리고 서로 막 미숙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대성도 뭐라고 그랬냐면 KT가 진심이었다라는 거는 알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미안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뭐 요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실 이렇게 헤어진 커플이 또 따로 빨리 다른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거든요. 또 이대성이 오리온이랑 빨리 계약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렇고 KT는 어떡합니까?
뭐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결국 각자 살 길을 살아야 되는 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뭐 저희가 사실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특히 KT 쪽이나 이대성 쪽이나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사실 이거는 오리온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대성 선수 본인이랑 좀 관련해서 더 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KT랑 6억으로 이미 알려졌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었죠. 거의 네, 6억, 네. 5억 9천, 6억인데 오리온이랑 5억 5천에 계약하니까 네. 이대성이 자신을 찾아주는 팀이 없자 오리온과의 기존 계약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깎아서 한 5천만 원, 뭐 1억에서 5천만 원, 뭐 이 정도 깎아서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대성이 어쩔 수 없이 했다.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확인한,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5억 5천은 원래부터 오리온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던 금액입니다. 서로 원래 5억 5천으로 얘기가 됐어요. 첫 미팅 때부터.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대성의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오리온이 자신과 KT가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오리온을 만났을 때 오리온이 그걸 뭐 조금이라도 더 깎아서 막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본인은 약간 극단적인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해외 진출 말씀을 해외 진출이나 뭐 혹은 이제 조금 이제 1년 더 약간 어떤 다른 팀과의 계약 뭐 이런 것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리온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리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대성도 감사하게 느끼고 이게 결국에는 뭐 빠른 어떤 계약으로 이어졌다. KT와 협상 결렬 이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T는 여기까지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GC 마지막으로 예. KGC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좀 조용했죠. 기승우 선수를 놓치긴 했지만 예. 박형철 그리고 함준우 선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승인 감독이 함준우 여전히 매력적인 선수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전력에 큰 타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엔트리가 한 명 비는 그런 상황인데 그쵸. 여기에서 문태영 선수 그리고 양홍석 선수의 어떤 그 검토를 갖다가 좀 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포기를 했죠. 오늘 뭐 발표가 나왔었고 우리 이동희 기자 기사를 썼었고 그래서 육성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방침을 갖다 세운 그런 상태라고 하고 지금 이제 KGC는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연봉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세훈 선수가 지금 7억 원을 받고 있는데 올 시즌 많이 부상을 못 뛰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뭐 삭감 대상이긴 한데 이 삭감폭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오세근 같은 경우는 고액 연봉자인데 이게 또 사실 이게 정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상공사 지난 시즌에 이 이제 위쪽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으면서 네. 이 오세훈 선수의 연봉과 관련해서 좀 깜짝 놀랐다. 위쪽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사실 KGC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연봉 협상이 진짜 핫한 이제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뭐 문성근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좀 올려줘야 되고 그쵸. 전성현 이재도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예. 그 상태에서 셀캡을 뭐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KBL 루머 이펙트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KCC 전랜 KT를 둘러싼 삼각 트레이드 루머의 진실을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렸고 진짜 쉽지 않다. 그 부분은. 그쵸. 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뭐 항상 뭐 구독 많이 해주시고 요즘에 그리고 많이 청취해주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1운영부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1부, 2부 그 업로드에 대해서 업로드 예. 시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으시는데 그 궁금증이 많으시는데 저희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 공지가 나와 있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녹화를 하고 그날 밤에 일부를 올립니다. 월요일 밤에 일부를 올리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12시에서 2시 사이에 2부를 업로드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감사드리고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